2021년 4월 3일 오전 6시경 부산 서구 시악산 등산로에서 70대 김씨가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초 발견자는 지나가던 등산객이었는데요. 발견 당시 김씨는 과다출혈로 숨진 상태였습니다. 바로 경찰은 과학수사팀, 강력팀 등 9개의 팀을 투입해 마을 주민들과 피해자의 지인들, 사건 당일 산을 올랐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다들 알리바이도 정확하고 당시 사건 추정 시각이 오전 5시 40분에서 50분 사이로 추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 너무 새벽이어서 목격자도 없네. 단서가 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시에 시신은 보통 등산을 하다 보면 산 중간에 작은 체육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아줌마 아저씨들 막 운동하고 하는 그런 작은 체육공원에 있는 돌탑 바로 옆에서 발견됐습니다. 지금 이 아래 사진, 이제 철봉이 있으면 바로 옆에 돌탑이 있잖아요. 그 돌탑 옆에서. 그렇다면 거기 CCTV는 없었나? CCTV 보면 바로 범인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시신이 발견된 시악산 등산로에는요, 10여 개의 산불 감시 초소가 있긴 했지만 초소 포함 등산로 입구에는 CCTV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올라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상 이 피해자 김씨가 정확하게 언제 산에 올랐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더 난항인 거예요. 사건에 관련된 CCTV 확보가 아예 안 되니까. 당시 사건이 일어난 시악산은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산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도심에서 꽤나 가까운 거리의 산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대담하게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오가는 등산로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범인은 김 씨의 복부와 얼굴 등 상체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특히 얼굴 중에서도 입 주위 공격이 심했어요. 보통 이렇게 입 주위 공격이 심할 때는 말 다툼으로 인한 범행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이 사건 원한에 의한 살인사건이구나. 사건 발생 당일 오전 5시경 이 김씨가 자신의 집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당시 김씨는 시악산 바로 밑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김씨가 사는 곳에서 시악산까지의 거리는 불과 10분이었습니다. 이 김씨 시악산을 자주 오르던 분이었어요. 이 산에서 텃밭까지 가꾸던 분이셨대요. 그만큼 이 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겠죠. 자신의 집과 불과 10분 떨어진 곳에서 이런 변을 당하신 거예요. 경찰은 우선 범행 흉기를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시악산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고 10개월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도 범행 흉기조차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의 몸에는 이 흉기에 의한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이 상처들을 분석했을 때 아무래도 범행 흉기는 길이 7cm에 넓이 2에서 3cm 정도 짧고 작은 날카로운 무언가로 추정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체적으로 우발적인 사건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욱해서. 이 범인 또한 우욱해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죽였던 걸까요? 이 피해자의 상처를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범인은 피해자 김 씨의 얼굴과 상체를 여러 차례 집중적으로 공격했어요. 계획된 범행이라면 급소를 바로 노리지 않았을까요? 몸에 남아있는 상처들로 봤을 때 사건 당시 범인은 마치 이 피해자한테 화가 너무 나 있는 거예요. 짜증나. 와, 죽여버릴 거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흉기를 들고 막 난도질한 듯이 피해자 김 씨를 공격한 듯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앞서 범행 흉기가 짧고 작은 날카로운 무언가로 추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우발적인 살인이 아닐까라는 걸 뒷받침하는 거예요.
계획적이었다면 크고 긴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범행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상 이 김씨는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여러 번 찔려서. 실제 상처들 중에 치명상으로 깊게 찔린 상처는 하나도 없었대요. 또한 이 범인은 시신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갔어요. 사람이 어느 정도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사건이 벌어졌는데 곧 있으면 새벽 등산하시는 분들 많이 오간단 말이에요. 실제 최초 시신을 발견한 사람도 등산객이었어요. 범행을 계획해서 죽인 사람이 시신을 땅에 묻거나 유기하거나 숨기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그냥 두고 간다? 순간 욱해서 너무 열받아서 김씨를 죽인 거예요. 이에 너무 당황한 범인이 흉기를 들고 그대로 도망간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우발적 아니다, 이거 계획적인 살인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 우선 첫 번째 이유는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보통 산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은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자라고 합니다. 남자는 거의 없대요. 거기다가 피해자가 70대 노인이에요. 더더욱 계획적이 아니라면 욱해서 그 새벽에 그를 죽일 이유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70대 노인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지 않는다. 애초부터 범인은 피해자를 죽일 목적을 가지고 흉기를 가지고 그곳으로 갔고 목적을 달성하자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건 그거죠. 시신이 발견된 현장으로 범인과 피해자가 함께 가서 이런 짓을 한 건지 아니면 피해자가 산을 오르는 걸 보고 뒤따라 올라가서 이런 범행을 한 건지 아니면 서로 남남으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그 현장에서 처음 만나 시비가 붙으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경찰은 두 사람 아는 사이 혹은 범인만 피해자를 아는 사이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피해자에게 원한이 있는 누군가. 범인은 피해자의 행동 패턴을 잘 알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이 시약산은요, 등산로가 각 구별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쪽 길 저쪽 길 다 있는 거예요. 이 범인은 이 피해자가 어느 등산로를 이용하는지 언제 등산을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듯 합니다. 그 새벽 시간에 피해자 김씨와 같이 등산로에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범인과 피해자는 가까운 사이구나. 따로따로 김씨가 새벽에 산을 올랐고 그 뒤를 범인이 따라갔다고 해도 이 범인은 김씨가 언제 몇 시에 등산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따라갔다는 거니까 범인은 사적으로 피해자와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는 가까운 주변 사람일 수 있겠구나 추정이 가능하죠. 가까운 주변 인물. 경찰은 혹시나 돈 문제나 이성 문제 같은 게 껴있나 싶어서 다 조사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르게 혐의점이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시약산은 대부분의 등산객들이 마을 주민들이라고 합니다. 외부인이 오르는 경우는 드물대요.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김씨가 당시 가지고 올랐던 등산용 스틱에서 제3자의 DNA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조사한 결과 3사람의 DNA가 검출됐어요. 남성 1명, 여성 2명의 DNA. 처음에 경찰은 이 DNA가 사건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이나 구급대원의 DNA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찰과 구급대원들의 DNA와 대조를 했어요. 그런데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누구 DNA야? 아, 범인의 DNA일 수도 있겠구나. 경찰은요, 이 지역에 선원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걸 알고 사건 발생 후에 출항한 선원 180여 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배 타고 뜬 거 아니야? 그래서 그 180명이랑 DNA 나온 거 대조했어요. 그런데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이사를 간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이상무. 가족이나 지인들도 이상무. 피해자와 잘 아는 사람이 현장에서 죽인 걸까요?
아니면 서로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우연히 그 시각 같이 등산길에 올랐다가 시신이 발견된 체육공원에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말다툼. 그 과정에서 욱한 범인이 우선 손에 잡히는 짧고 굵은 무언가로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죽인 후에 당황해서 그대로 도주한 건 아닐까요? 범인은 현장을 다시 찾는다는 말이 있죠. 경찰은 용의자를 추리기 위해서 시악산에서 일주일 동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명 삐대기를 하면서 잠복 근무까지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만난 사람은 총 10명뿐, 혐의점 전혀 없었다고 해요. 참, 이 사건이 안타까운 게 CCTV예요. 사건이 벌어진 곳이 등산로고 어찌됐든 사람들이 오가는 곳인데 CCTV가 하나도 없었다는 게, 만약 이때 CCTV가 있었다면 범인을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을 것 같은데, 실제로 부산은 산지가 많지만 CCTV 설치율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산로가 범죄에 취약한 편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범죄 전문가들은 등산로의 주요 진입로, 출입로만이라도 CCTV를 좀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부산구청 입장에서는 일단 등산로에 CCTV를 설치하려면 별도의 전선 설비가 필요한데 그 비용이 약 1,500만 원 정도에 달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상대적으로 도심보다 민원이 적어서 이제 설치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시민들의 반발과 사건 재발생을 막기 위해서 이 사건 후에 시악산에 CCTV가 생겼다고 합니다.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풀리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 등산로에서 노인을 죽인 살인범은 누구이며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경찰은 산에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도 걸고 피해자 등산 스틱에서 검출된 DNA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제 사건으로 남지 않고 꼭 사건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산 시악산에서 벌어진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